네, 안녕하세요. 매일 고속도로를 달리는 남자 매고 달랑.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여살입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 역시 월요일은 차가 많이 밀리죠. 어제 1시간 정도 가던 거리를 오늘 내비게이션에서 예상 소요 시간이 2시간 넘게 찍히네요. 참 먼 길입니다. 먼 길. 그죠? 하루에 2시간, 출근 2시간, 퇴근 2시간, 4시간.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보통 평균 하루에 8시간이라고 계산을 하죠. 8시간에 4시간 정도, 절반 정도의 시간을 도로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네요. 하지만 전에는 혼자서 이렇게 2시간을 집마다 음악도 듣고 뭐 껌도 씹고 유튜브 뭐 관심 있는 영상들도 좀 이렇게 보고 위험하긴 하겠죠. 근데 뭐 그렇게 위험하게 이렇게 과속을 하거나 이러진 않아서 어쨌든 최선의 그게 문제 없게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고요. 뭐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근데 심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뭘 하지 뭐 이래서 이제 그럼 혼자 뭐 이런저런 얘기 친구랑 아니면 동생이랑 이렇게 가면서 옛날 얘기도 하고 뭐 아니면 관심 있는 얘기 아니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는 것처럼 혼자 한번 떠들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이제 영상을 찍어보자 이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저는 이제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뭐 졸리거나 이러진 않아서 대신에 이제 좀 계속 떠드니까 지치긴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는 말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야지 집중력이 좋고 느리게 이렇게 하면 답답해서 안 듣는다, 안 본다, 막 이제 이런 얘기들 하던데 제가 뭐 전문적으로 막 이렇게 뭐 뉴스 앵커처럼 어떤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막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뭐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느낀 범위 내에서의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뭐 속도가 좀 이렇게 느릴 때도 있고 뭐 생각하면서 아니면 말하기 싫을 때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 좀 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월요일 어제도 근무를 했거든요. 현장 가서 일을 하고 그러고 이제 선배님이 일요일은 좀 쉬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일주일이 참 피곤한데 막 이러면서 이제 어제 이제 업무 어제 이제 일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괜찮겠지 이랬는데 확실히 아침에 일어나는데 알람 소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때리고 싶을 정도로 한 30분? 못 들은 척하고 30분 더 누워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한 5분만? 10분만? 학생 때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일어나라 빨리 학교 가야지 5분만 10분만 그래 그러면 5분만 더 자 10분 있다 깨워줄 테니까 일어나야 돼 뭐 이러시잖아요 어머니가. 근데 지금은 그렇게 깨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이 먹고 나니까. 그죠? 그리고 그 5분 10분 후에 일어나지 않아서 발생되는 그 문제들 다 제가 감수해야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좀 그런 연쇄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학교는 사실 보통 대부분 자기 집 근처 뭐 이런 데를 많이 다니잖아요. 뭐 지각해도 선생님한테 가서 뭐 좀 혼나면 되고 잔소리하면 그냥 알았어요 뭐 이제 그러면 되고 뭐 수업 중에 아주 늦잠을 자갖고 막 수업 중간에 도착을 했어. 들어가더라도 뭐 뒷문으로 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야 임마 학교가 놀이터야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선생님들이. 근데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나이 먹어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은 그렇게까지 막 뭘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처벌이 오죠. 회사 지각해.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쓱 보더니 네 알겠습니다. 뭐 옛날에는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뭐 존댓말 하고 뭐 예 그러세요 뭐 부서 회사 내에 뭐 직급도 다 없어졌다 하고 뭐 이러는 것 같던데 뭐
그냥 뭐 매니저님, 뭐 리더님, 뭐 선배님이라는 거는 뭐 좀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을까요? 어쨌든 뭐 나보다 먼저 일을 했으면 선배님이라고 뭐 하겠지만 그게 뭐 이렇게 사회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그 일반적인 업무상의 호칭은 공식적인 호칭은 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뭐 예전에는 뭐 직급들이 그랬잖아요. 저 일반 사무직 근무하고 그럴 때는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 담당이라고 있었어요. 담당. 근데 임원 이제 바로 임원급인 것 같아요. 임원. 그다음에 이사님 이렇게 호칭을 했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그다음에 부장은 부회장이고 실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부회장님, 회장님까지 그게 되죠. 부회장, 회장님은 볼 일이 없죠. 네. 텔레비에서 많이 보죠. 텔레비에서 S전자 S전자의 회장님. 저도 거기 다녔었는데 그때는 사실 이렇게 90년대 초반이었죠. 90년대 초반. 그때는 부서가 꽤 많았어요. 그리고 과라고 안 하고 그때 이제 저 다닐 때는 파트라고 그랬거든요. 파트. 무슨 사업부, 무슨 팀, 무슨 파트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전자회사였는데 신용 판매 관련된 그런 부서였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게 이렇게 별도 법인으로 분사되고 뭐 하고 카드회사하고 합병하고 이렇게 됐죠. 뭐 캐피탈이라는 이름도 했다가 지금은 이제 S카드가 됐는데 지금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이제 후배는 아니고 저보다 입사는 빠른데 나이가 어린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이제 그냥 누구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호칭하고 이제 이렇게 지내죠, 회사에서. 근데 어쨌든 이제 입사는 저보다 선배죠. 저보다 4번이 빠르니까 이렇게 만나갔는데 뭐 직급이 지금 차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장 시청 앞에 거기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뭐 차장 이 정도면 거의 뭐 부장 대행이잖아요. 근데 인원들이 되게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한 부서 부장이면 파트를 한 2개 내지 3개 밑에 조직으로. 그 다음에 그 파트 안에는 과장 1명, 대리 2명, 주임 2명, 일반 사원 2명 내지 3명 뭐 이렇게. 뭐 보통 한 파트 그러면 한 6, 7명 정도가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3개 파트 정도를 갖고 있는 부장님은 한 20명? 많으면 20명 정도 이렇게 밑에 도와지고는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가면은 뭐 과장 이래도 혼자 과장이잖아요. 혼자. 그때 당시에는 막 그때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라이나생명인가 이쪽에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들어오면서 직급은 과장으로 오셨어요. 과장. 그 옛날 직장 다니던 얘기 하고 있네요. 오늘 뭘 얘기를 하지? 이러고 생각해놓은 게 있었는데 또 어제는 고등학교 다닐 때 추억에 빠졌었으니까 오늘은 초기에 사회생활 직장 다녔던 얘기를 한번 계속 해보죠. 이런 그 옛날 얘기 자꾸 하면 자꾸 과거에 갇혀서 사는 것 같아서 좀 싫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다들 뭐 그러잖아요. 또 그 옛날 얘기 뭐 그 고리타분한 뭐 옛날에 갇혀갖고 지금이 뭐 지금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자꾸 그 옛날 생각을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내가 살아온 역사잖아요. 어쨌든 나의 역사. 여러분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직장생활 초기에 썼던, 지금은 뭐 지금 이제 입사를 막 하셨거나 올해 24년도에 입사를 해서 이제 막 신입사원의 입장에서 뭔가를 막 일을 배우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한 2, 3년 정도 돼갖고 이제 내가 하는 일은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다 이제 파악했어. 그래서 그 업무적인 부담감이 줄어들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유 그래 맞아 그때 90년대 초반에는 그랬다 뭐 이렇게 공감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아직 직장을 다니고 계시면 행복한 거죠, 그죠? 예. 제 동기는 아니고 이제 그때 이제 같이 이제 근무를 했었던 이제 선배들이나 아니면 동생들이나 친구들이 있죠. 아직도 회사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 이제 갈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본인들 말로는 갈 날만 기다리고 있지 뭐. 또 본사에 있는 누가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이쪽에 그 영업소? 지점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저 살 때는 출장소라고 썼는데 지금은 이제 지점이라고 하죠. 지점. 저 다닐 때는 전국에 69개 출장소가 있었어요. 저희 회사의 그 산하에 꽤 많았죠. 69개. 제 기억은 69개였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지점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지점에서 아직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선배 형들 가끔 전화 통화를 하거든요. 아직도 근무하시고 대단하십니다. 뭐, 아유 야 이제 갈 날만 기다리고 눈치 보고 있어. 이제 제 친구도 원래 거기 남아있는 친구 중에 보면 집이 충주예요. 충주인데 지금 일산에 와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방어도 놓고 또 주말에만 내려간다고 하더라고. 너는 거기서 뭐하냐? 이제 너 짬밥이 됐으니까 너 뭐 사무실에서 있냐? 아유 사무실에 있긴 무슨 사무실에 있냐? 맨날 가맹점 계약하러 다녀. 네가 뭐 몇판 원이냐? 몇판 원이지 뭐. 가맹점 많이 늘리고 마케팅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 하러 다닌다고 그러고 실적 내야 된다고. 옛날이 아니죠.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카드 모집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알바로 하고. 그 친구가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있지는 않겠죠. 직원이 그냥 가맹점들 이제 다니면서 신규 가맹점을 뚫는다는 건 사실 요즘엔 그런 거 없잖아요. 대부분 뭐 가게 오픈하면 자동으로, 예전에는 막 수동으로 해갖고 그 카드사 이런 거 신청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카드 단말기만 딱 하면 그 벤사에서 뭐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카드사들 자자자자 다 연결해주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이렇게 종이전표 지금도 이렇게 카드 사용하면 이렇게 가멸지로 해서 예전 팩스용지 같은 이게 이제 가멸지잖아요. 열을 종이에다 열을 딱 가하면 까맣게 변하는 거. 그걸 이제 글자로 이렇게 해서 예전에 팩스가 이제 다 가멸지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복사를 해놓지 않으면 이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내용이 지금 우리 사용하는 그 신용카드 영수증도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이렇게 라이터로, 모르시는 분 있나요 혹시? 뭐 안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별 의미 없는 알아도 별 도움 안 되는 그런 잡지식 그런 거잖아요. 이거 그죠? 그 라이터로 살짝 종이를 이렇게 흔들잖아요. 종이에서 그러면 까맣게 변해요. 근데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싹 바래져. 그래서 전표들, 신용카드 가멸지로 나온 전표는 만약에 요즘은 워낙 뭐 잘 돼 있어서 이제 시스템이 영수증 보관하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영수증 다 보관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관하려면 복사를 해놔야 돼요. 복사. 안 그러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리고 햇빛에 노출돼 있거나 이러면 글자가 이렇게 날아가요. 그럼 나중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에 국회에서 무슨 영수증 증빙한다고 막 증빙해서 내라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냈는데 다 바래갖고 못 알아보고 막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이게 무슨 숫자였느니 뭐니 뭐 이런 해프닝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어쨌든 그런
영수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수증을 갖고 뭐 얘기하다 또 빠졌어요. 어쨌든 그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하는 거를 예전에는 지금은 가면지로 쓰지만 전에는 그 용지가 이렇게 3장짜리였잖아요. 3장짜리 기억나세요? 이렇게 딱 양식이 지금 우리 그 쿠팡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뭐 구입하고 영수증 출력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양식 있잖아요. 이렇게 옆에 양쪽에 구멍 뚫린 것 같이 쫙 돼갖고 그 양식으로 종이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맨날 그 종이 떨어지면 카드사에다가 그 용지 달라고 그래서 BC카드 예전에는 BC카드사가 어마어마했죠. 지금은 이제 각자 카드 회사들이 자신들의 이제 카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회원을 모집해서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BC카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BC카드사 이렇게 보면 있지만 예전에는 신용카드는 BC카드사에서 은행들하고 뭐 이렇게 제휴해갖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전표를 맨날 그 두툼하게 한 손가락 한 2개? 2마디 정도 되는 게 이제 한 권이었거든요. 그거 다 종이 뒤에다 껴갖고 딱 찍으면 거기 그 신용카드 딱 긁으면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이렇게 해서 종이가 탁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맨 앞장은 손님한테 주고 가운데는 뭐 가운데가 가맹점용이었나요? 은행 대출용이었나? 그리고 그거 나오면 그 맨 밑에다 사인하죠. 사인 볼펜으로 딱 사인해갖고 첫 장은 손님 드리고 맨 뒤에 장은 손님을 줬죠. 손님 주고 맨 앞장은 은행 대출용, 뭐 가운데는 가맹점 보관용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거를 뭐 한 달에 한 번인가 뭐 이렇게 모아서 은행에다 내든지 뭐 이렇게 보내든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카드 단말기를 판매하는 회사들은 이제 벤 업체라고 그러죠. 그 벤 업체가 그 업무를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이제 보통 한 7개사, 8개사 이제 카드사들에다가 쫙 그걸 이제 신청을 해갖고 통장을 딱 그 가맹점 통장 지정하면 결제하고 나면 이제 그쪽으로 결제 대금이 이제 들어오게끔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해주고 뭐 한 달에 10,000원씩 받나 관리비를 뭐 그렇죠. 지금도 그 벤사에다가 관리비를 내나요? 지금 그걸 뭔가 거기도 수익이 있긴 있겠죠. 수익모델이 그냥 해주진 않을 테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용카드사에 이제 신용카드 결제한 거를 이제 받는 방식. 요즘은 빨리 오잖아요. 그죠? 카드 긁으면 한 2, 3일? 2, 3일이면은 통장으로 돈이 꽂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결제하면 한 뭐 일주일 걸렸나. 그래서 그거를 선결제 해주는 업체들도 생겼었어요. 그래서 뭐 카드 결제를 신용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이제 그쪽으로 연결해갖고 뭐 이렇게 하면 수수료 조금 더 띄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드 깡이라고 해야 되나요? 며칠 더 일찍 주는 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근데 지금 뭐 한 이틀 3일이면 나와버리니까 그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이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신용카드사들은 이제 고객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 카드라는 그 플라스틱 하나에 그걸 보고선 카드를 만들어준다는 건 참 대단한 거예요. 지금 당연히 뭐 별거 아닌데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신용카드라는 거를 아니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 플라스틱 조각을 하나 보고 나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획기적이었던 거죠. 뭘 사는데 할부로 사잖아요. 24개월? 그때는 뭐 24개월 처음에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6개월, 12개월이면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 야 여기서 나한테 6개월 동안 돈을 빌려주는 거야? 와, 뭘 믿고 막. 그래서 카드 대란이 왔었잖아요. 그죠? 모럴 해저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카드를 막 남발을 하지 않고 카드 발급하는데 이제 기준이 까다롭고 그래서 뭐 카드사들 몇 군데 막 망하고 망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다른 데랑 뭐 합병되고 그랬잖아요. 그죠?
카드사들 막 한때 막 부실채권 많아갖고 난리 나고 막 그게 이제 신용카드 남발해갖고 그 과도한 카드 사용은 위험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마음 급한 사람들은요 뭐 그냥 쓸 수밖에 없어요. 급하고 막 그러면 돈 카드를 일단 뭐 돌려막기 하는 거죠. 현금 서비스 많이 예전에 현금 서비스 많이 했잖아. 요즘 이렇게 보면 현금 서비스를 사용을 많이 하면 신용점수에 이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을까요? 예전에는 되게 많았어요. 급하면 가서 은행 가서 맞아 단말기 카드 인출할 수 있는 은행에 보통 그게 다 되니까 거기서 현금 서비스 받는 거예요. 그냥 현금 서비스 받고 그거 갖고 다른 카드 넣고 또 다른 카드 또 받아서 또 다른 거 결제 넣고 막 그래서 결제를 다 돌리죠. 이렇게 동일한 날짜를 안 놓고 막 그리고 이제 1번 카드로 2번 카드 메꾸고 3번 카드로 2번 카드 메꾸고 4번 카드로 3번 카드 메꾸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어디 한 군데에서 이제 결제 금액이 그 현금 서비스 금액이 확 줄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빵 터지는 거죠. 돌려막기 펑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줄줄이 이제 카드들이 다 연체가 되고 카드 회사에서는 이제 결제가 정상적인 결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카드 사용을 정지시켜 버리죠. 그때 뭐 저도 사실은 그거를 경험을 했었는데 엄청난 고통입니다 진짜. 오죽했으면 뭐 사실은 그렇게 돌렸겠어요. 진짜 뭐 돈을 흥청망청 막 쓰느라고 막 도박하고 막 이러느라고 뭐 그런 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사실은 많죠. 생활고에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신용카드에서 현금 서비스는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데미지가 큰 거거든요.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를 쓴다는 거. 물론 뭐 내가 예를 들어 당장에 급해 뭐 한 2, 3일이면 뭔가 해결이 되는데 지금 당장에 자금이 없어서 한 며칠을 메꾸기 위한 용도로 뭐 이런 쓰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기약이 없는 거 있잖아요. 기약이 없는 그럴 때는 이용하면 진짜 그냥 독이 되더라고요. 독이. 신용사례라는 게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제 점수로 이제 신용이 되잖아요. 처음에 제가 이 신용이라는 걸 접했을 때는 회사에서 이제 그 전자제품을 일반 소비자한테 줄 때 신용카드로 주지 않았어요. 그때 신용카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었고, 그럼 뭐 어떻게 주냐면 회사 내 자체 카드가 있었어요. 그 멤버십 카드. 그래서 그 멤버십 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조건을 거는 거죠. 조건.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막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때는 사실 신용카드가 없는 시대였고 어떻게 하면 이 신용이라는 정보를 갖고 이 사람들한테 소비자들한테 많이 판매하고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전략을 많이 짜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게 충분히 당연한 거였고 그래서 예전에 VIP 카드라는 게 있었어요. VIP 카드 S전자 그걸 이제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그 업무를 담당했었다는 거죠. 발행하면 우편물로 이렇게 집으로 보내주고 막 이랬어요. 신용카드 지금 그거 오는 것처럼 지금은 뭐 이렇게 배달을 직접 해주시잖아요. 신용카드는 배달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때 그냥 우편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우편으로 그냥 발송하고 지금 신용카드 가는 거랑 똑같은 형식으로 갔죠. 삼성전자 VIP 카드 이렇게 해갖고 그 카드를 갖고 있으면 삼성전자 대리점에 가서 살 수 있는데 무조건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세탁기를 사고 싶다. 아니면은 지금은 다들 휴대폰 들고 다니지만 그때는 집에 전화들 있잖아요. 집에 전화. 몇만 원짜리. 싸게는 한 5, 6만 원?
내지는 좀 비싸다 보면 뭐 한 10만 원 정도 선에서 이 제품들을 구매하고 싶을 경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믹서기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면 그런 거를 살 때는 뭐 제도가 있어요. 신용 판매 심판 제도라고 뭐 이래서 전화요금 영수증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거를 할부로 3개월까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좀 뭐 비싼 거는 재산세 영수증을 가져오세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요금 영수증 그거 갖고 와서 복사하든지 그걸 내든지, 그래서 그게 증빙자료로 이렇게 붙어서 보관이 되고 그랬었어요. 재산세 영수증.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재산세 뭐 10만 원 이상, 5만 원 이상, 뭐 지방인 경우에 뭐 얼마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금액이 좀 작은 것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만 금액이 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100만 원이 넘어가거나 뭐 300만 원이 넘어가거나 뭐 이런 경우들, 뭐 그런 경우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런 경우가 이제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는 또 다른 거를 이용을 해요. 어떤 것들을 이용하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도 있죠. 지금도 보증보험회사, 그때 한국보증보험, 그다음에 뭐 서울보증보험인가 이렇게 회사가 두 개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됐는데 그 두 개 회사가 지금은 뭐죠? 대한보증보험인가요? 서울보증보험인가? 대한보증보험이겠죠? 근데 그때는 이제 뭐 한국보증보험 이런 데 하고 뭐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증권을 끊어오는 거예요. 증권. 여기서 뭐 300만 원짜리 제품이다. 그러면 300만 원짜리에 대해서 이행 지급 보증보험.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제품을 살 건데 이거를 어떻게 살 거냐면 몇 개월 할부로 살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매달 얼마씩 이 판매한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해서 이자가 붙겠죠. 보통 36개월, 24개월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하는데 거기에 할부 수수료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갖고 내가 이 원금과 그다음에 할부 이자를 포함해서 매달 정해진 날짜에 어기자고 잘 내겠다. 근데 만약에 잘 내지 않아서 연체를 하게 되면 연체가 됐을 때는 그동안 남아있는 할부금들 있잖아요. 이자하고 원금하고 이거를 일시불로 청구를 해도 다 감수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4개월 내지 36개월 동안 내가 한꺼번에 내지 않고 목돈을 내지 않고 나눠서 내잖아요. 나눠서 낼 수 있는 권리를 기한이익이라고 하죠. 기한이익. 근데 이거를 기한이익을 상실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돈을 한꺼번에 이제 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구상한다고 하죠. 구상. 보증법에서 이제 구상이라는 단어로 이제 그거를 했죠. 그래서 연체가 되는 이제 조건은 뭐 한 달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뭐 그게 있어요. 법으로 할부거래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은 신용카드들은 다 신용카드에 안에 이제 할부에 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궁금하시고 심심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법전에 법령에 법제처에서 보면 할부거래법 이렇게 찾으면 나와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법률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할부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어 있다, 이게 다 법령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청구하고 구상하고 막 이렇게 돈 내나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총 내가 내야 될 금액에 연체된 금액을 이제 연체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회 연체, 2회 연체, 3회 연체. 그러면 법령에는 2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2회 이상. 2회 이상 연체하고, 그러니까 엔드 조건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이게 아니고 두 개가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회 이상 연체하고 그 연체된 금액이 총 납부하기로 했던 금액의 10분의 1이 넘으면 이 사람은 할부로 낼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한이익 상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뭐 보증을 쓰는 거죠. 보증보험 회사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럼 보증 서줄게. 그러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어겼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때는 이제 소비자한테는 안 건드려요. 판매자는 소비자한테 뭐라고 안 해요. 그때는 이제 이 보증보험 회사한테 야 네가 보증 쓴 사람이 약속을 어겼네. 자, 돈 줘. 네가 약속했잖아. 나한테 돈 주기로. 이에 대해서 얘가 문제 생기면 나한테 돈 준다며. 그래서 그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증보험 회사가 그래 알았어. 내가 약속했으니까 줘야지. 이렇게 100% 처음부터 나오진 않아요. 그래? 그러면 진짜 약속을 어긴 건지 나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 라고 해서 이제 확인 절차를 거치죠. 그래서 소비자한테 보증보험 회사에서는 이제 보험 계약자죠.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는 이제 판매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돈은 이제 판매자가 또 내줘요. 판매자. 그래서 피보험자가 이제 판매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서류 보내서 너 이렇게 연체된다고 하는데 금액은 이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어쩌고저쩌고 뭐 언제까지 뭐 맞다 아니다 뭐 응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안 하시면 인정하는 거로 알고 저희는 처리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게 이제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 회사한테 그 남아있는 금액을 일시불로 주고 보증보험 회사는 그 소비자 구매자한테 그거를 일시 청구를 해버려요. 돈 내놔. 그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재산 있는 거 가압류 걸고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보증보험이라는 게 일반 건설회사나 이런 데도 있잖아요. 계약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필수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아파트 처음에 이렇게 건축할 때도 그렇고 뭐 어떤 그 건물의 하자보수 같은 거 있잖아요. 하자보수 같은 거 계약할 때 내가 이 정도까지는 내가 감수를 하고 해줄게. 근데 이렇지 않은 요런 부분은 내가 책임질 게 아니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증보험 증권으로 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건설 쪽에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보증보험 증권들이 다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들어서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은요, 보증보험 회사 들어가서 상품을 한번 보세요.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행지금 이런 거는 진짜 기본적인 거고요. 뭐 종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떤 계약들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다 중간에 애매하잖아요. 이 사람이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그런 조항으로 해갖고 이제 주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애매할 때인 거예요. 애매할 때 이거는 계약의 내용과는 좀 다른데 이거는 우리한테 청구한다고 해서 내가 돈을 줘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은. 영상이 또 끊어졌어요. 슬쩍 그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무조건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이제 진짜 계약한 내용과 전혀 다른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뭐 못 준다 뭐 이런 얘기 해야 되고 진짜 그런 상황이 맞는지 위반한 상황이 맞는지 뭐 이런 것도 소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확인하는 데가 이제 구상팀이라는 데가 있어요. 보니까 내가 거기 직원인 것 같이 얘기하네요. 보상팀, 구상팀 뭐 이런 데 저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구상팀에서 이제 내용 다 확인하고 뭐 하고 그래서 뭐 이상이 없다 맞다 이거 줘야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그 결제를 올려서 오케이 받으면 이제 보상 쪽에서 그 서류를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이거는 줘야 될 의미 저기는 없다. 계약 내용과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해줄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제 면책이라는 걸 때리죠. 면책. 그래서 계약 자체가 잘못된 계약이다.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무슨 어떻게 증권을 발행을 해줬어? 있더라고요. 계약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황되는 거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이 정도면 그런 것보다 하는데 이게 만약에 10억짜리 아니면 뭐 30억, 뭐 50억 이런 계약에 대한 건데 면책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미치는 거죠. 그죠? 중소기업들이 그런 그런 계약들이 모여서 이제 실적으로 해서 공사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만약에 데미지를 한번 먹으면 진짜 엄청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면책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러고선 끝나는 거는 끝날 수 없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계약 다 하고 그다음에 그 계약서까지 첨부하고 뭐 하고 해서 그래 이 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보상을 해줄게 라고 해서 증권을 끊어줘 놓고 이제 와서 이 계약은 내가 못 주겠는데 왜냐면 이게 문제가 있어서 뭐 이렇게 하면 열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에 들어가면 소송. 입구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네, 뭐 민사 안전운전하세요. 이거는 뭐 범죄가 연루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대부분 민사로 가는 거죠. 민사하면 이제 그때부터 피곤해지는 거죠.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민사 걸리면 뭐 최소 뭐 한 2년 길게 몇 년도 가고 막 이런다고. 말로 들어서 뭐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어요 혹시? 이게 이런 거는 경험 안 해보는 게 좋은데 경험하면 피곤합니다 진짜. 저도 민사 관련된 거 경험이 있는데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그게 이제 시간을 막 끌면서 일부러 막 이게 좀 상대방도 힘들고 마음이 복잡하고 그래서 그러려니라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냥 악독하고 고의적으로 사실 그런 생각도 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런 의도로 그런 거 같다.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좋은 사람이어야 돼. 우리 주변 사람들 나쁜 사람 하나도 없어. 그렇죠? 다 좋은 사람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렇게 그 사람을 만든 거야. 그 사람은 성선설에 의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죠? 여기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진짜 태생 자체가 아주 저거 이럴 수 없잖아요. 좋은 사람이어야 돼. 무조건 다 좋은 사람이야.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처음에 그래요. 막 민사하면 이제 확인하잖아요. 상대방 출석하라고 이제 부르죠. 안 나가요. 안 나가는데 그러면은 당사자가 없어서 확인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출석하라고 또 보내고 그러면 또 그것도 시간 끌고 그거 하는데 몇 달씩 걸리죠. 최소 한 달이야 보면 그건 빠른 거야. 한 달이면 빠른 거야. 한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3달. 그러면 이제 증거 자료 내라. 이게 맞냐, 하냐. 근데 이게 만약에 형사하고 엮여 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형사하고 엮여 있었어요. 그래서 형사는 형사 데려가고 민사는 민사 데려가고 그러면 좋을 텐데 민사 쪽에서는 저만 특이한 케이스인지 모르겠어요. 또 여기에 이제 법률적으로 관련돼서 또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무장님이라든지 변호사시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소송과 관련된 경험이 아주 많으신 분들 다양하게 버라이어티하게 경험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거 아니거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형사하고 엮여 있다 보니까 민사가 딱 한 번 처음에 재판이 개시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딱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형사건이 연결돼 있네요. 형사건 판결 날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판결을 보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건이 끝나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고 판단을 하겠다. 황당했죠. 이제 형사건을 이제 할 때 원고가 된 거죠. 그 사람은 저는 이제 참고인 증인. 그럼 이제 형사는 대부분 그거죠. 실형이냐 벌금형이냐 이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를 따져서 죄가 있어서 벌금형을 때리든지 실형을 때리든지 이런 식인데 이제 그것도 중범죄가 아니면 이제 대부분 벌금으로 떨어지죠. 벌금 얼마 내세요 이렇게 벌금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도 참 알아도 별 필요 없는 쓸데없는 잡지식. 네? 근데 요즘은 법률적인 지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는 분이 있을까 해서 이런 거 되면 귀찮고 힘들고 알 필요도 없고 경험하지 않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그냥 한번 가볍게 그냥 알고 지나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길거리 가시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 꽁초 버리거나 침 뱉거나 뭐 무단횡단하다 경찰한테 딱 걸리면 내지는 운전하고 가다가 뭐 차선 위반, 신호 위반 뭐 이래갖고 경찰한테 잡혀서 딱지 띄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과태료잖아요, 그죠? 벌금도 있는 경우가 있나요, 벌금? 어쨌든 과태료라고 보통 많이 나오잖아요. 딱지 띄고 이런 것들. 그럼 과태료는 그냥 내면 돼요. 내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벌금 얼마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벌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 몇 번 이렇게 날라오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돈 내라 그러다가 돈 안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 자꾸 돈 안 내면 언제까지 돈 안 내면 너 통장 전부 다 내가 압류 걸어버릴 거야 이래요. 예금 통장이 다 압류 걸려요. 근데 이제 벌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벌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게 뭐 음주운전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저 아침에 일하러 가는데 술 먹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먹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딱 판결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고를 내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그냥 이제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뭐 이렇게 해갖고 면허가 취소되는 대상이냐 뭐냐 뭐 이러다가 이제 좀 이렇게 약하다 그러면 선방되죠. 길거리에 요즘도 그거 하나요? 예전에 있었는데 길거리 아침 일찍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지킵시다 뭘 합시다 뭐 이렇게 피켓 들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그 사회봉사활동 받으신 분들의 경우들이 있거든요. 다는 아니겠지만 사회봉사라고 해서 왜냐면 제 친구가 음주운전 걸렸는데 아침마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나가서 피켓 들고 그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왜 해야 돼? 그걸 해야 뭐 일정 시간을 뭐 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랬구나. 음주운전하면 그런 것도 하는구나. 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벌금을 내야 된대요. 벌금도 안 내요. 근데 벌금을 안 내면 나중에 경찰이 집으로 찾아온대요. 그래서 자 이거 벌금 납부하지 않으셔서 맞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납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아니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겠다 그래도 데려가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때 예전에 들었던 거로는 그거 경찰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바로 구속이에요, 구속. 그리고 데려가는 거 같아요. 얼마 전에 유키즈에서 그분 나왔잖아요. 검찰 수사관.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근무하시는 분 말고 검찰에서 근무하시는 수사관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수배에 내려져 있고 막 이런 사람들 잡아 다니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루 남겨두고 아니면 뭐 몇 시간 남겨두고 범인 검거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하는 방송 코너를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잡혀간대요 바로. 그래서 유치장으로 가는 거죠, 유치장. 그래서 벌금을 안 내면 이제 원래 이제 돈으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돈으로 내고 끝내야 하는 건데 돈을 안 내니까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몸으로 때워야 돼요. 그래서 노역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역. 그래서 간혹 그런 얘기 있잖아요. 황제 노역이다. 누구는 하루에 5만 원으로 하루 일당을 계산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일당이 5천만 원이다. 이렇게. 그게 뭐냐면 좀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돈 잘 버시는 재벌 이런 분들 중에서 얼마 과태료 이랬는데 이분들이 그 돈을 안 내서 가시게 되면 하루를 이제 그걸로 이제 일당으로 까는데 깔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대요. 저도 이게 들은 얘기예요.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위반한 금액을 그거에다 나눠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보통 하루가 5만 원인가 7만 원인가 이렇게 계산이 된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금액이 크면 그 하루의 금액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예를 들어서 7만 원으로 적용된다면 이 사람 금액이 크면 1,000만 원으로 계산되고 2,000만 원으로 나눠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치가. 이게 부당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벌금을 안 내면
잡혀가요. 벌금 안 내면. 과태료는 잡혀가지는 않는 걸로 저는 알거든요. 맞죠, 여러분? 과태료 안 낸다고 잡아가지 않죠. 대신에 내가 이제 뭔가 경제활동하는데 불편을 주죠. 통장을 압류하거나 뭐 재산을 압류하거나 차량을 압류하거나. 근데 벌금은 안 내면 잡혀간다. 최악의 경우. 그래서 벌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형사건이 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자꾸 얘기를 하다 이 얘기 저 얘기 빨리 했는데 진짜 제 이 영상에 기획 의도는 그거잖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맞다 갔다. 근데 그게 어떤 건이냐면 어떤 분이 저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잘해보자 그래서 같이 했는데 나중에 본인이 저에게 주기로 한 대가를 지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다 줬다. 진짜 생각 같아서 이름 확 밝히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분 착한 분이잖아요. 그죠? 아주 착한 분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현실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차가 전 분명히 지금 크루즈 걸어놓고 브레이크나 악셀에 발을대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딱 섰다가 쓱 하고 나간 거예요. 이게 지금 브레이크를 그래서 급하게 딱 잡았단 말이에요. 안 그랬으면 저 차 박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처럼 크루즈 기능을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브레이크는 항상 발을 대기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 위험한 상황이 나오는 거죠. 사고는 사고. 아이고 5km까지 전방 5km까지 30분 정도 정차됩니다. 지금 7시 55분이거든요. 헐. 비오는 날 서해안 고속도로 월요일 아침 아주 앞뒤는 다 갖고 있죠 지금. 그래갖고 하던 얘기 다시 돌아가면 원래 하던 얘기는 되게 멀리 거기서부터 되게 멀리 온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분은 계속 나에게 다 줬다 줄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받을 돈 다 받았는지 증빙을 이제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검사가 저한테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달래요. 그래갖고 A4 용지로 뭐 급여받은 내역서부터 어떻고 어떻게 됐고 뭐가 어쩌고 그래서 한 A4 용지로 한 6, 7장 정도인가 뭐 이렇게 내용이 6, 7장 그 다음에 증거자료 만들어놨던 거 엑셀 파일들 매출 내역 뭐 이런 거 해갖고 한 10몇 장 그래서 한 20몇 장 정도를 제출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표현하는 방식, 검사가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죠? 서로 말로써 이렇게 하는 것과 글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그들은 맨날 하는 게 그거였으니까 그들의 표현 방식, 이해의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맞추면 좋은데 나도 이런 걸 해보지 않았으니까 내 기준에서 이제 설명하고 표현하고 이렇게 글로 쓴 거죠. 못 알아듣더라고. 이해를 못 하겠대요. 네. 이러면서 다시 또 최대한 다시 써서 보내. 그 와중에 검사가 3번 바뀌었어요. 검사가 3번 바뀌었다는 얘기는 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계속 했던 담당자가 바뀌고 해 바뀌니까는 다른 데로 발령났다고 다른 사람이 그 사과를 받았대요. 담당 검사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설명을 하고 뭐 하고 재판이 연기되고 뭐 하고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꼴랑 돈 몇백 받는데 그것도 내가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이거 판단하는데 그렇게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써서 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뭐 그런 내용이군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다음 이해를 잘 못했더라고요. 그게 뭐 내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를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재판에 임하는 게 검사지 저렇게 대충 하면서 저는 저기 검사로서의 자질이 있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또 반대로 이렇게 보면 아니 뭐 책상 위에 잔뜩 쌓인 게 사건인데 이거 하나를 진짜 내가 완벽하게 100% 다 이해하고 나는 이해 채워 죽을 것 같아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검사들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검사들을 참 시키기만 하고 뭐 하세요? 놀러 다니고 술 먹고 막 이런 거 같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대부분은 다 그렇게 일반 현직에서 그 말단으로 일하는 검사들, 말단 검사들이잖아요. 그냥 공무원이잖아요. 사실은 법전을 외우고 있는 그냥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주 좀 잘 못하는 몇 명들 뭐 이런 분들 때문에 이게 전체가 다 싸잡혀서 욕도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뭐 그 사람들이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좀 증인으로 나와라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사실이 맞냐 판사가 아주 권위적이죠. 권위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니고요. 권위적이더라고요. 진짜 판사는 제가 판검사들을 이렇다 저렇다 욕보이거나 헐뜯거나 이러고 싶은 생각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좀 부드러워도 되잖아요.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하시겠죠. 사법부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법을 집행한다고 그 법이 법 위에서 군림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뭐 말을 하는데 됐고요. 조용히 하세요. 어디서부터 또 잘렸지? 영상 핸드폰 갑자기 왜 이러죠? 긴급 안내문자 떼고 그래서 그런가? 어디서 또 잘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증거자료 내고 뭐하고 뭐 증인 출석하고 그게 막 한 3달에 한 번씩 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사사건에 나는 그냥 참고인이다 보니까 나한테 어떤 그런 거를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내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재판 기일이 언제인지. 왜냐면 그 주체는 이제 나라하고 그 사람과의 문제잖아요. 그죠? 나라의 법을 어겼으니까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민사 재판이 아닌 경우에는 잘 이거를 원인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나를 위한 재판이 아닌 거예요. 나라를 위한 재판인 거예요. 나라를 위한. 검사는 나라를 대변한 거예요. 법을 대변해서 이 사람이 이 법을 어겼으니까 어겼다라는 거를 인정해 주십시오, 판사님.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증인이고 참고인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알려줄 이유가 없죠. 내가 궁금하면 내가 거기에 참고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검색을 해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이 그래 맞네, 네가 잘못했네, 네가 죄가 있네. 그럼 판결이 났어요.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부당하다. 그리고 항소를 한 거예요. 그럼 뭐가 부당하냐? 그랬더니 나는 다 줬고 그리고 나한테 나온 벌금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항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또 그거에서 재판이 또 된 거죠.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1심에서 2심, 그럼 우리가 보통 2심에서 그 다음에 대법원 간다 이러는 거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항소를 했을까? 이게 잘 모르겠어요. 항소. 이게 이제 항소를 했는데 기각됐어요. 기각. 너무 과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게 뭐가 하는 거야. 뭐 해라. 이렇게 딱. 그래서 이제 벌금형이 떨어졌죠. 결국에는 벌금형이 떨어진 거죠. 판결은 죄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형사건에서는 이 사람이 죄가 있는 게 맞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벌금형 떨어졌고. 그 벌금 냈나 모르겠네요. 지금도 잘 살고 계시나
또 어디서 뭔가를 또 먹고 살아니까 뭐 하긴 하겠죠. 예. 최근에 뭐 소식을 듣고 들었는데 어떻게 뭘 하려고 막 그런다는 주변에 그 같이 일을 이제 하고 저하고 똑같이 돈을 줘야 되는 사람한테 돈을 안 줘서 문제가 되는데 그 사람을 또 불러갖고 같이 일하자고 또 불렀대요. 뭘 해보자. 뭐. 참 대단하십니다. 얼굴이 두꺼우신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분도 참 대단한 인간관계 친화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난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민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민사는 이제 사실은 뭐 제가 변호사를 생활 이런 게 않고요. 여러분들 그 뭔가 민사로 해서 좀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내가 직접 재판을 하는 경우도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소송이라는 거는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규칙이나 규정 뭐 이런 써야 되는 용어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잘 맞춰서 써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못하면 뭐 혼자서 뻘짓하는 뭐 이런 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못하고 변호사 하면요. 변호사가 모든 걸 다 해주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 혹시 뭐 변호사분들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한테 돈을 주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거다. 내가 원하는 대로 라고 생각하잖아요. 아, 그건 진짜 드라마에만 있는 얘기죠. 드라마에서는 그러잖아요. 재벌들이 변호사한테 이거 해결 못해? 박병 당신한테 월급 주는 돈 주는 이유는 이런 거 해결하라고 주는 거잖아. 왜 밥값을 못해? 막 이런. 그런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해. 받은 만큼 좀 일을 하란 말이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겠어? 나 여기 언제까지 있게 만들 거야? 나 언제 나가게 해줄 거야? 뭐 이런 거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진짜 드라마에 있는 얘기예요. 일반인들은요. 변호사 선임하잖아요. 변호사 선임해서 돈은 자기는 받을 거 다 받아요. 변호사들은. 그래놓고 뭐 이거는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쳐요. 그럼 뭐 어떡할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 수임료 그거 하려고 그런 의도는 아니겠죠? 여기서 또 그렇게 얘기를 됐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또 이렇게 뭐 달릴 수 있겠네요. 어쨌든 저는 제 경험에 발생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나도 그거 보니까 그런 거에 또 몇 번 많이 있었네 경험이. 어쨌든 그 얘기는 또 따로 하고 요거 하던 얘기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1, 궁금하지 않다 2. 너 좋아서 떠들고 있는 거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 2. 아니야 궁금한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1. 형사와 민사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1. 적어줘 보세요. 지금 들으시면서 어차피 영상 다 들으면 끝나겠지만 다 알겠지만 그래도 지금 적어줘 보세요. 얼마나 이게 많은 분들이 집중해서 듣고 계시는지. 시청률 조사하는 거야? 뭐 선물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뭔가 이렇게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렵거나 이럴 때는요 나라의 도움을 받으세요. 나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범죄 사실이나 아니면 이런 거를 당했을 때 축선 변호사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축선 변호사. 나라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재판할 때 이렇게 민사로 재판할 때 내가 잘 모르겠거나 이러면 누군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변호사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뭐 1시간당 얼마씩 뭐 이런 거 상담료 받아요. 아시죠? 공짜로 안 해줘요. 그래서 정확한 뭐 판단을 그 사람들이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판단은 판사가 하는 거니까. 변호사들이 자기들의 의견 이렇습니다. 뭐 이런 확률이 높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법률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상담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상담하는데 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받아요. 그 상담료를. 근데 여러분들 그 돈 사실 좀 너무 아깝고 뭐 이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이 그런 상담을 그런 건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돈 내고 상담하고 막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돈이 없을 때는요 막 돈 몇 푼 뭐 한 1, 2만 원 해도 힘들 때 있어요 진짜. 경험해 보신 분들 있어요? 아, 저는 경험해봤어요. 솔직히 창피하지만 돈 10,000원이 없어서 그런 적이 진짜 있거든요. 그 얘기 나중에 한번 해볼까요? 좀 구질구질한데 지금도 뭐 여유롭게 사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구걸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여러분들의 온정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제가 구걸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좀 창피한 과거인데 내 과거를 털고 있죠. anyway,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럴 때는요 어디를 이용하시면 좋냐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네, 거기에다가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럼 상담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인사 같은 경우에 거기서 이렇게 진행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법률적인 자문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그 비용이 발생되는 것들을 조금 줄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법률구조공단에서 이제 그거를 진행을 해서 이제 판정이 났죠.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민사 승소를 했죠. 그래서 승소를 했으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받을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물어봤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이 판결문 원본을 띄래요. 원본을 법원에 가서 청구를 해서 수익인지 내고 이렇게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법원에 가서 뭐 해서 근로복지공단에다 제출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뭐 자세하게 얘기해주면 좋은데 물론 뭐 바쁘고 또 자기한테 관할 내용이 아니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약간 서운했어요. 그래갖고 나와서 법원으로 갔죠. 법원에 가서 줄을 섰어요. 판결문 이렇게 띄러 왔습니다. 저쪽 가서 줄 서세요. 줄 섰어요. 앞에 2명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2명이 있으면 몰랐던 또 제가 잘못인 거죠. 내가 다 내 잘못인 거예요. 거기에 뭐 이렇게 신청서 이렇게 쓰고 그걸 제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 인지를 사와야 돼요. 인지가 그때 500원이었나? 1,000원이었나? 1,000원. 정말 500원이었던 것 같아요. 500원짜리 인지를 그 앞에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서 작성하시고 저기 은행에 가셔갖고 인지를 사서 붙여서 얼마짜리 인지 사서 붙여서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주면 우리 앞에다 써놓으면 다 그거 해갖고 준비해서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법원에 저 사무처에 계시는 분들 뭐 어쩌고 저쩌고 지가 몰라서 해놓고 싸잡아서 또 욕을 하고 있네 뭐 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어쨌든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경험한 거라서. 그래서 그거를 앞에 두 분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이제 그 여직원분이 이거 쓰시고요. 그리고 신분증 주세요. 뭐 확인했나? 그리고 가서 증기 사오세요. 그때 가서 은행 문 바로 닫기 직전이었거든요. 물론 늦게 간 또 내 잘못인 거죠. 왜 은행 문 닫을 시간에 가갖고 지가 허둥지둥하면서 잘못해놓고 왜 엉뚱한 직원들 잘못을 욕을 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댓글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선 증질 사오라는데 얼마짜리인지 얘기를 안 해줬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그렇죠. 또 내가 물어봤어야죠.
그래서 어쨌든 가서 은행 가서 딱 했더니 은행에서 뭐 얼마짜리예요? 뭐 하는데 얼마짜리 주셔야 되는데 그건 저도 모르죠. 그래서 나한테 딱 사갖고 왔더니 그거 아니에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가갖고 죄송한데요 이거 증기가 이게 아니고요 이거 뭐 얼마짜리래요 바꿔갖고 와갖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거를 발급을 받았어요. 환경으로. 그래서 이제 길 건너에 길 건너에 이제 다니던 근로복지 공단이 있었어요. 퇴근 시간은 다 돼가는 거예요. 공무원들 퇴근 시간 딱 할인이잖아요. 또 이러면 또 공무원들을 또 욕하는 거냐? 그러면은 시간 끝났으면 가는 거지. 남아서 늦게 올 사람들 위해서 혹시나 민원인을 위해서 내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돼서 이렇게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욕하는 거 아니고요. 또 제가 늦게 간 제가 잘못인 거죠. 왜 그 늦게 가갖고 일도 제대로 모르면서 허둥지둥 지가 실수하면서 공무원들 뒷담화 까고 있냐 막 그런 거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그걸 갖고 이제 가서 제출을 했죠. 거기다 저기 이런 것 때문에 체당금 관련돼서 왔는데요. 담당자가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손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는 광수는 무조건 공손해야 되더라고요. 잠시만요. 그분도 또 잘 모르더라고요. 딴 사람한테 가서 계속 뭐 물어봐요. 이런 불편한데 잘못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요? 네. 모르니 이거 쓰세요. 네. 그리고 좀 작성하고 막 했어요. 증거 뒤에 서류 첨부 뭐 이렇게 해주세요. 주소를 저희 관할이 아닌데요? 네.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건 영등포 관할인데 일산에서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기서 접수해서 서류가 이관될 겁니다. 그럼 얼마나 걸리나요? 그건 저희도 알 수가 없고요. 며칠에도 이관되고 나면 연락이 갈 겁니다. 네. 다음 날인가? 근데 빨리 왔어요 연락이. 감사합니다. 다음 날. 네, 영등포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누구누구 씨 맞으시죠? 이거 신청하신 분 맞으시죠? 네. 근데 신청하신 금액하고요 판결문에 나온 금액하고 다르네요. 신청한 금액이 마이박 S580 위에는 회색이고 밑에는 검정색이에요. 멋있는데요? 네. 금액이 내가 청구한 금액이 더 적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청구한 금액이 판결된 금액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금액을 잘못했으면 이 금액을 수정해달라고 그래요. 어디에다가요? 처음에 접수하신 분 해당 노동청에다가 연락해 보셔야겠죠?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거기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 주무관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분 다른 데로 발령 받으셨어요. 네? 저 사실은 이래서 이렇게 돼서 판결까지 달았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그냥 틀려서 제가 돈을 다 못 받을 것 같은데 이걸 좀 수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저희가 확인해보고 이건 본청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노동부에도 물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본청에 거기 이제 지방적이니까 노동부청이니까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루가 이틀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이미 그때 내용이 나온 거라 저희가 수정해드릴 수도 없고요. 수정해드릴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앵무새요. 그때부터 앵무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콜센터 이런 거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물론 내가 죄송해요. 저희가 도와주고 싶은데 진짜 어쩔 수가 없네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런 응답을 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귀찮아. 그만 끊어라. 야, 안 된다고.
물론 그 마음도 이해는 가죠.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줄 거예요, 자기가 나한테. 그러니까 뭐 똑같은 말만 하고 있겠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소연을 한 건데 너무 싫다고. 똑같은 말만 계속 하고 그 상대방이 막 그 내 욕심 상에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야, 진짜 네 일이었다도 진짜 그렇게 얘기할래? 네 가족 일이었다도 뭐 사실은 가족이었어도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해탈한 건가? 그냥 그러려니 한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물어봤죠. 상황이 이렇게 돼서 안 된다 하더라.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뭘까요? 그냥 그 금액만 받으세요. 포기하든지 그 금액만 받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금액만 받아야죠. 그래서 손해보고 한 200만 원 손해 봤나? 크잖아요, 그 정도. 그럼 나머지만 받았어요. 그게 이제 체당금이라는 겁니다. 체당금. 여러분들 많이 아시나요? 이거 안다 그러면 참 슬픈 건데. 체당금은 뭐냐면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내가 사업주에게 직원과의 관계겠죠. 직원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돈을 지불 못하고 폐업을 하거나 이랬을 때 나라에서 대신 줘요. 나라에서 대신 주고 나라는 그 사람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죠. 구상권. 아까 보증법 얘기처럼 그 해당 사업주한테 폐업을 보통 다 하죠. 폐업하고 사라지잖아요. 쓱 잠적. 나한테 항상 했던 얘기. 아유, 사업자 그냥 해지하면 끝나. 아무것도 없어. 그런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법인, 사업자 그냥 폐업해버리면 책임질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뭐 그래서 사업주가 뭔가 줄 돈이 예전 같으면 사업주가 줄 돈이 있으면 받으면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 돈이 땡겨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나라에서 구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먼저 주고 그 돈은 이제 그 사업주한테 이제 폐업을 했으면 개인이 되는 거겠죠. 그 사람한테 청구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또 뭘 안 해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고 그러겠죠. 그게 뭐 사실은 이제 선의의 피해자들을 막기 위한 건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아주 적은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악용하는 사람들은 뭐 진짜 어마무시해요. 자기 이름으로 사업 안 합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돼서 데미지를 먹고 신용이 안 좋아져서 뭔가를 자기 이름으로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름으로 사업을 하겠죠. 근데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안 하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 이름으로 해갖고 사업자를 해서 하는 사람들이 꽤 주변에 있어요. 뭐 보통은 가족 이름으로 하잖아요. 가족 이름으로. 근데 뭐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직원이 그렇다고 뭐 대단한 관계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직원 이름으로 회사 법인 이름 내놓고 그리고 사업을 해요. 그런 부분에는 그 명의를 빌려주신 분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뭐 주변에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떠세요? 많은가요? 이건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경험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죠?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사업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는데 월급쟁이 하시는
근데 보면은 이제 우리 흔히 이제 뭐 이런 사랑과 전쟁 뭐 아니면 이런 이제 드라마나 뭐 이런 영화 이런 데 나오는 것들은 보통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연의 관계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직원 이름으로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그거는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에서 얘기고 일반적인 이 사회에서 내 신용을 남한테 빌려주는 거잖아요. 100% 믿을 수 있어서 그러는 걸까? 나도 나를 못 믿겠던데. 너무 불신의 아이콘일까요? 결국에는 다 나의 뭐 내가 나의 뭐 어떤 사업 실적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뭐내 명을 빌려주고 뭐하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게 위험할 수 있어서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일까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신용상의 문제가 있어서 못할 경우에는 또 너무나 절박하고 그걸 뭐 내가 문제 안 일으키게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건지. 왜 그래요? 왜 갑자기 내 차 앞에서 바로 멋있다고 내가 아까 칭찬해 줬는데 역시 이런 것도 선입견일 거예요, 그죠? 좋은 차 타는 사람들은 매너도 좋아 이런 거. 네? 휴게소 가시네. 화장실? 아니면 배가 고파서? 나는 지금 뭐 하는 거냐? 나 지금 여행 가는 거 같아. 보이고 지금 2시간째 이러고 있네요. 와 미친 거 아니야? 8시 반. 참 당황스럽네. 만약에 이렇게 떠들지 않고 왔었으면 저 화성휴게소를 지나고 떠들지 않고 왔었으면 저 분명히 졸면서 왔었을 거예요. 와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졸지 않고 원정실에 오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이 영상을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 영상을 본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혼자서 진짜 미친놈처럼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흡사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그건 방송국이야. 방송국에 부스 안에 들어가 있어. 근데 모든 그 송출되는 기능은 다 꺼져 있는데도 혼자서 열심히 마이크만 붙잡고 마이크도 안 켜져 있는데 마이크만 붙잡고 떠들고 있는 거야, 나 혼자. 그런 느낌인 걸까 이게? 뭔 얘기했죠? 진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얘기가 그렇죠. 끊어진 줄 알았죠. 뭔 얘기할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월급쟁이를 하잖아요. 회사 들어가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이것도 한번 이런 개념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사회생활을 하는 것 중에 편한 거는 없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월급쟁이가 제일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편할까? 생각 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편하지 않으니까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사회 직장생활을 한다는 거는 내가 그동안에 배운 지식 근데 사실 학교 다니면서 배운 지식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에 직장생활을 하는데 학교에서 배운 거는 그냥 기초적인 거 그건 도움이 되죠.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거 배운 거 수학, 산수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전문 지식을 배운 경우에는 써먹겠죠. 영어 배웠다고 해서 뭐 써먹는 일이 많지는 않죠. 그냥 별도로 자기가 영어 공부를 해갖고 단어 외우고 뭐 하고 해서 이제 뭐 하는 건데 그런 거 외에 뭐 예를 들어서 전산, 컴퓨터 전공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래밍 뭐 이런 거 배우고 시스템공학 배우고 아니면은 뭐 의학, 그죠? 과학, 의학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배우신 분들은 그 기술을 써먹겠죠. 기초 지식이 있어야지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외에 일반 사무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컴퓨터 활용 능력, 엑셀, 워드 프로세서, MS 워드 이런 거, 파워포인트 이런 거 배운 거는 써먹긴 하겠죠. 근데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배운 것들을 다시 써먹는 경우가 더 많죠. 그 조직에서 배운 것들. 거기서 이제 정해져 있는 규칙, 규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한문 쓰고 이런 거 요즘에는 그냥 컴퓨터로 이렇게 막 쓰고 있지만 예전에는 엑셀에서 양식 놓고 아니면은 워드에서 양식 놓고 거기다 내용 쳐놓고 막 그렇게 해서 썼단 말이죠. 지금도 형식 이런 거 많이 따지나요? 그때는 이렇게 쓰면은 큰 중에는 1 폰트는 몇 포인트,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그 아랫단으로 내려갈 때는 한 단계 들어가는 거는 가, 점, 야, 점, 가, 점 이렇게 가는 거고, 거기서 또 하나 들어가는 거는 1 가로 열고 2 가로 열고 들어가는 거고, 거기서 또 들어가는 거는 가, 가로 열고 가, 야, 가로 열고 이런 식으로 이 글 문단 들어가는 그 규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이사이에 띄는 줄간의 간격도 또 그것도 지적을 했었어요. 폰트는 몇 포인트로 해라, 글자체는 바탕체로 해라. 진짜 그렇게 했었어요. 바탕체 12포인트 이게 기본이었어요. 엑셀 쓸 때 그랬고, 그전에는 마이글벗, 로터스 쓸 때 이런 거, 로터스가 뭔지 아시는 분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엑셀 전에 도스 환경에서 쓰던 이제 그 워드 스프레드 시트 프로그램이 로터스라는 거예요. 로터스. 과자, 커피 마실 때 먹는 달달한 과자 로터스 말고요. 로터스 1, 2, 3라고. 어디였죠? 완전히 11수. 뭐 해가지고. 있었어요. 로터스 1, 2, 3. 엑셀하고 똑같은 거 있었어요. 그게 엑셀의 전신이 있고요. 엑셀의 전신이요. 파워포인트를 많이 쓰시죠. 파워포인트 기능이 되게 많지 않아요? 그죠? 너무 괜찮다. 파워포인트 막 배우신 분들 파워포인트 대단한데 이거 프레젠테이션 하는 데는 최고의 툴인데 이런 얘기 하시죠. 근데 그거보다 더 괜찮은 게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애플에 보면 키노트라는 게 있어요. 키노트. 그거는요, 기능이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보다 키노트의 기능이 어마어마하다고 봅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키노트를 보고. 키노트? 뭐야?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애플 매장 있잖아요. 애플 매장에 가셔갖고 아이패드나 아니면은 에어 맥북 이런 데 보면 키노트가 깔려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샘플로 시뮬레이션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보세요. 누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파워포인트는 키노트를 보고 만든 거다. 이런 얘기도 좀 하는데 그게 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키노트는 저는 그걸 보고 앵크롤리가 딱 옆에 컴퓨터네. 그래서 키노트를 이제 제가 잠깐 써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건데, 그 에어 맥북이 좀 납작했어요. 앞이 전방이 안 보여요. 아니 도대체 서해대기 언제 나쁜 거야? 서해대기가 나왔다라고 느껴질 것 같은데. 그 아이패드를 쓴 적이 있었어요. 아이패드 에어 맥북까지는 OS가 달라서 그걸 내가 적용하면서 이렇게, 그때는 지도도 그냥 OS를 직접 설치를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도 비싸고 그거를 내가 직접 설치를 못했다. 그리고 또 무슨 윈도우하고 호환이 안 된다고 그래갖고 내가 그러면은 맥북은 다음 기회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맥북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아이패드 초기에 이제
썼던 것 같아요. 아이패드에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 어플 다운 많이 받잖아요. 그 스토어에서. 근데 애플도 그게 있잖아요. 거기는 유료가 많아요, 유료가.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외국을 다니면서 모니터, 텔레비 같은 큰 모니터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연결을 해갖고 아이패드를 연결해서 내 핸드폰에서 동그리 아시죠? 무선으로 이렇게 하는 거 미러링 하는 거죠. 미러링. 내 핸드폰에 있는 그 영상을 저쪽으로 이제 송출을 시키는 거죠. 무선으로 연결해갖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좀 이렇게 PT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여기서 내 핸드폰을 켜놓으면 좀 괜찮잖아요. 간지 좀 낮고. 그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렇게 딱 만들었죠. 그 어플을 다운받아서 그 리모트 폰 기능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받은 다음에 PT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해서 했었는데 파워포인트는 도대체 없나? 막 이러고 하다 보니까 뭐 키노트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알게 됐어요. 키노트 갖고 기능이 또 키노트가 유료로 딱 해야 되는데 에어 맥북에서 쓸 수 있는 키노트 버전하고 아이패드에서 쓸 수 있는 거하고 이게 기능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전체가 다 열리는 게 아니고 아이패드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일부 기능만 이렇게 쓸 수 있는 버전으로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때는 에어 맥북을 사서 저 기능 한번 다 써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애니메이션 기능이나 이런 것도 되게 파워포인트보다 더 많아요. 전부 다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 아이패드에서 그걸 놓고 만들어갖고 이제 업체를 다니면서 이제 PT하고 막 이렇게 이걸 썼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핸드폰을 아이폰을 썼죠. 지금은 이제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근데 이게 자꾸 아이폰은 돈을 지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어플들이 괜찮은 게 진짜 재밌는 게 많고, 게임이나 이런 게 아니고, 되게,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막 그래서 자꾸 돈을 주고 사게 돼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래갖고 부담 다 안 했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제 애플 아이폰도 많이 써봤으니까 너무 좀 그때 당시에는 좀 불편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질려서 그렇게 바꿨나. 그래서 다시 삼성폰으로 돌아왔죠. 삼성폰. 지금은 갤럭시 접는 폰 위아래 말고요. 좌우로 접는 폰 폴드폰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쓰고 있어요. 그것도 막 그 화면의 액정이 넓어서 누가 이제 보니까 거기에 메모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거 괜찮겠다 이러고 그래서 핸드폰을 바꿨죠? 그걸로 몇 년 됐어요? 한 2년? 2년인가? 3년 돼가요. 올해 11월이면 아마 3년이 되는 것 같아요. 2년이 되나? 약정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그걸로 바꿨어요. 근데 이제 거기 펜이 그 펜은 또 따로 펜이더라고요. S펜이라고 따로 사야 된대요. 근데 그 펜만 따로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펜을 꽂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는 케이스에 그 펜을 꽂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케이스를 또 샀어요. 그리고 그 펜도 또 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회의할 때는 또 그걸 꺼내가지고 딱 이렇게 쓰고 막 이랬죠. 괜찮네. 그러다가 뭐 양복을 입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핸드폰을 이제 뒷주머니에다 꽂고 다니잖아요. 예상이 못 되죠. 뭐 무슨 상황이 있었을지. 네? 떨어지 깨진 건 아니고요. 뒷주머니 넣고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이게 펜이 약간 헐렁거리니까 왜 맨정신일 때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술 먹고 그랬는데 술이 렌즈예요. 술이. 그놈의 술 때문에 모든 사단이 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펜이 없어요. 펜이 거기 꽂혀 있어야 되는데. 펜이 비싸요. 그렇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글씨가 써지는 것도 아닌 그러한 그 펜이 몇만 원이 한다는 게
약도 서해대교예요. 드디어. 뭐 국토 종단한 것 같아요. 국토 종단. 국토 횡단. 아이고. 돌아버린. 그래갖고 부패를 잊어버렸잖아요.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봤을 때 샀겠죠. 안 샀어요. 에이씨, 안 쓰고 만다. 이거. 그래서 펜 없이 그냥 넓은 화면으로만 봐요. 노안이라 넓으면 뭐해요? 안 보이는데 똑같이 노안이라 젠장 안 보여요 글씨가. 안경 맞춰야 되는데. 근데 그 앞에 영상에서 얘기했잖아요. 안경이 뭐 한 30만원 한대요. 길거리에서 한 3,000원짜리 돋보기 쓰고 일하거든요. 일할 때 오래 쓰면 막 어지러워요. 여러분들 그런 돋보기 수입하지 마세요. 누구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돈 주고 마치였던 안경보다 은행에 가면 그 창고에 있는 뭐 50대용, 60대용 안경 있잖아요. 그게 더 잘 맞는데요, 자기한테. 그걸 갖고 오고 싶대 있는 거예요. 근데 눈에 맞춰서 쓰는 게 맞겠죠? 안경은.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루테인 먹고 왔어요. 루테인 지하철 하나를 먹고 물 한 통 챙겨오고.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챙겨 먹는 비타민이나 이런 약이 있나요? 젊은 분들은 그거 왜 먹어요? 이러겠죠. 나이 먹으면 먹게 돼요. 나이 먹으면 먹게 됩니다. 그죠? 나이 드신 분들도 듣고 계신 분들 고개 끄덕 하시다 끄덕 그래. 젊을 땐 안 먹는다. 몸 아프면 먹게 돼 있다. 여러분들 눈 밑에 막 이게 떨리고 막 떨릴 때 있죠.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한 40대? 30대 후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떨립니다. 눈 밑이 막 떨려요.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래요. 바나나 많이 드시죠. 바나나에 마그네슘이 많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그네슘 영양제를 먹기도 하는데 할 때는 그거 먹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 바나나 끝나잖아요. 바나나 많이 드시고요. 토마토, 오이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되게 좋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드시고. 왜 많이 드시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제가 안 먹어요 지금. 안 먹고 있어요. 먹어야 되는데. 토마토. 옛날에 어렸을 때 토마토에다가 이렇게 설탕 쫙 뿌려서 어머니가 주시면 먹었거든요. 지금은 토마토를 이렇게 알아서 챙겨 먹기가 쉽지가 않네요. 방울토마토 이런 거는 있으면 먹는데 예전에는 토마토 그 큰 거 한 손에 딱 쥐고 막 아작아작 짚고 이게 아작아작을 사고 하는가요? 그죠? 이렇게 먹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먹으려면 뭐 물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는 진짜 언제부터 깔끔 떨었다고 그게 싫은 거예요. 얼마 전에 먹긴 먹었어요. 작정하고 먹은 건 아니었는데 뷔페에 한식 뷔페에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에 그 과일로 토마토 이렇게 조각 썬 거 그거가 반찬으로 있더라고요. 저 뭐예요? 닭차? 닭인 것 같은데. 오늘 같은 날은 밖에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에어컨을 키고 있어서 밖에도 추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밖에도 이렇게 춥다 그러면 습하겠죠. 습지근하고 컬달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일들을 사실 좀 많이 먹고 막 이래야 되는데 챙겨 먹는 게 참 쉽지가 않지 않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이 과일은 체리를 좋아하신다고요. 체리, 블랙 체리.
천이가 한참 많이 팔고 막 이럴 때는 그거를 이제 사다 드리고 동네 그 저기 막 그 과일 가게 이런데 시장 그런 데서 술 먹고 동네에서 친구하고 술 먹고 걸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시장을 거치거든요. 그렇게 보면 체리를 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써 있어요. 1kg에 뭐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사장님 이거 1kg치 주세요. 검은 봉투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거 갖다가 어머니 드셔. 생각나서 사왔어요. 저희 집에 부모님하고 이제 아주 가깝진 않지만 또 근처에 계시거든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가깝고 저희 집은 좀 더 가야 되고 가다가 들려서 이렇게 딱 그 봉다리에다가 그 뚜껑다리 이렇게 탱글 그냥 술 먹은 김에 사갖고 온 건데 그걸 또 그렇게 고마워하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밖에 없네. 고맙다. 아이고, 엄마에게만 하면 이게 찡하죠. 그죠? 그래 그 어머니들 호박이 맨날 고맙고 미안한지 맨날 미안하대요. 미안하다 미안. 여러분들도 그러죠? 아 있지 하고 엄마 생각하면 그런가? 엄마라는 단어가 에이구. 효도해야 되는데 효도. 요금 3,900원이 그죠? 결제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효도합시다. 아이고 근데 떠들다가 보니 또 다 왔네요. 오늘도 매일 고속도로를 달리는 남자 매고 달람 우여산 이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보시는 날 비가 오고 계실까요? 아니면 맑은 날이실까요? 어쨌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전이신 분들은 식사 맛있게 챙겨 드시고요. 식사하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산보도 하셔서 소화도 좀 시키시고, 그 다음에 비 안 오면 하늘을 좀 이렇게 좀 보세요. 고개 들어 하늘을 좀 보시고, 별로 이렇게 좋은 깨끗하고 맑은 하늘이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목도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죠? 스트레칭 하신다 생각하고 고개 들어 하늘을 좀 보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죠?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뭐 그런 말은 맞나요? 네. 저는 이제 또 오늘 열심히 일을 하고 이따 퇴근할 때 또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